미치광이 트럼프라고 했던 김종인이 미국 특사? 이거 제정신인가? 우선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이재명이 여기저기 뭐 한 10나라 정도의 뭐 특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미국 특사로 김종인, 이현주 이런 사람들을 보낸다고 했죠. 그 김종인이 왜 갑자기 미국 특사로 가는지, 그 전에 그 대선 때 이렇게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뭐 조언도 하고 또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쪽 저쪽 진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에게 잘해주는, 본인을 소위 말하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진영에 그 인연과는 상관없이 막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김종인이죠. 그런데 그 김종인을 미국의 특사로 보낸다. 지금 잠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미 관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정상회담은커녕 처음에 전화 한번 하고 나서 통화도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청구서, 이런저런 청구서를 막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특사가 정말 가서 트럼프와도 만날 수 있는, 김종인은 어림도 없죠.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단 트럼프와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김종인을 마치 또 롱공 행상하듯이 떡하니 특사로 보낸다고 하는데 살달이 나버렸습니다. 무슨 살달이냐? 김종인이 여기저기 막 그 참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그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1기 집권을 하고 재선에서 실패를 했을 때 의사당 증거 사태가 있었죠.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서 미국 의사당을 증거로 해서 그때 뭐 사상자가 놓은 그 사태가 있었죠. 그 시점에 SNS에 글을 썼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에 난입을 했을 때, 그때 김종인이 SNS에 글을 썼는데, 팬덤 정치의 교훈,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트럼프는 이런 폭동을 선동한 내란 혐의까지 받고 있어서 퇴임 후에 평온한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집권 그리고 퇴임 과정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의 유행처럼 번진 팬클럽 정치, 진영 논리에 입각한 선동 정치, 우민 정치, 광인 정치의 극명한 사례를 보여준다. 미치광이 정치를 트럼프가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끝났다. 평온한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다시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저는 김종인도 그렇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또 이재명 밑에서 수석을 하면은 참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이상한 말을 했던 윤여준 이런 사람들이 무슨 킹메이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제대로 마친 적도 없습니다. 가대포장된 사람들이죠. 어쨌든 김종인을 만약에 이렇게 자기를 미치광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특사로 더 갈리 온다. 그 참모들이 그거 한국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 보고를 하겠죠. 미국 대사관이 이런 걸 다 보고합니다. 트럼프에게 다 보고하죠. 그런데 특사로 온다. 물론 그 전에도 만나줄 생각 없었지만은 이게 오히려 앞으로 협상을 하는데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됐다는 사람은 이재명은 그때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첫 번째 탄핵 사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안에 그걸 집어넣었죠. 한미 동맹 강화를 한다고 탄핵을 한다고 처음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 그리고 북한에 김정은 정권을 두둔하는 그런 사람이 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특사라고 보낸 사람을 자기에게 광인 정치한다, 미치광이 정치한다고 했던 사람을 특사로 보낸다. 이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절대 필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그때 G7 가가지고 패싱 당하고 그 다음에 나토 가서 그때 트럼프하고 진짜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광주 가가지고 국내 상황이 복잡하고 시급한 일이 많아서 나토까지 못 가 해놓고는 광주 가가지고
무슨 뭐 강조 공항 이전 그 강조 민원 듣고 미국 가는 대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좀 만나달라고 액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콧방귀도 안 끼는 이거 뭡니까 지금? 지금 25% 상호 간섭 유예 시한을 8월 1일로 해놨죠. 그래서 이 정상회담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이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도 일면 토 기사가 이겁니다. 통상 협상에 발목힌 한미 정상. 아예 우리 정부에서는 빨리 이제 8월 1일까지 다시 유예를 하니까는 좀 만나자고 조속히 회담 열자 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빨리 회담 열어서 통상 문제를 협의를 하자는데 트럼프는 아니야. 통상 문제에 성과가 있어야지 만나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일 때 트럼프가 5나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뭐 해서 5나라에 대해서 우선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쪽에서 자기들이 집권도 안 했으면서 협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집권하고 나서 우리가 협상할 거야. 협상하지 마. 그렇게 해서 협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는 나토 가서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아재 실기를 하고 지금은 조속히 회담 열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통상 성과가 있어야지 회담을 열지. 통상 협상을 못하도록 했던 게 이재명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성락을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을 미국에 보냈는데 겨우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만났는데 루비오 국무장관도 아예 좀 회담 좀 하자고 하는데 루비오 장관이 어떤 확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지시를 했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해외 정상만 해도 30여 명을 만났는데 한미 회담에는 미적미적한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회담을 희망하는데 미국 쪽은 공감한다. 회담 필요성을 공감한다 하면서도 일정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트럼프가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해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연간 100억 달러, 13조 7천억으로 늘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SMA 협상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방위비 정액 우려 현실화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바이든 때 협상을 했죠. 지금 그것보다 한 9배, 10배 정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사람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합의 사항을 고수한다. 바이든 때 했던 거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고수하겠다. 이게 지금 통합니까? 트럼프에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사상 처음으로 문민 국방부 장관 해서 방위병 출신이죠. 방위병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더 앉히려고 하는데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겨우 대답한다는 것이 바이든 때 합의한 거 그걸 철석같이 믿고 이걸 우리는 지킬 거야. 그게 통합니까? 지금 언론들도 트럼프 발언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다. 이 향후 양국의 무역 안보 협상의 연계 전략으로 해석이 되죠. 제가 봐도 연계 전략입니다. 여기다가 한국이 안 들어주면은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이미 오늘 던져놨죠. 주한미군 감축을 해서 감으로 이렇게 빼돌린다는 거. 그건 이미 다 오늘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협상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안이하게 있으면 주한미군 뺍니다. 그전에 트럼프 일기 때 독일에 있는 미군들을 실제로 이렇게 엄포를 놓다가 빼버린 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이든 때 합의했던 거 이거는 우리를 지킬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제대로 국민에게 어떤 그 이익이 가는 그런 협상이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정말 실력 없는 정부라는 것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 리스크죠.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막 교란을 하고 중국하고 막 대치를 하면서 이 세계 경제를 출렁출렁하게 만들고 있는데 앞장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 30나라의 이 정상들이 미국으로 막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 전에 우선 협상 5개국 안에 넣어줬는데 그걸 그때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이 협상하면 안 돼. 우리가 할 거야. 해놓고는 자기들 실력도 없으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나토에 가면은 그게 그 서방 국가들 안보 동맹이기 때문에 시진핑한테 찍힐까봐 가지도 않고 대전 광주 가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만나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협상권 주도권은 트럼프가 쥐고 있죠. 안 만나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죠. 이런 이 실력 없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트럼프가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트럼프가 악행을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악행 같은 것을 저지르는데 그걸 컨트롤하고 협상을 하고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민심 위반한다는 이야기고 민심 위반은 곧 이재명의 재판이 속개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재명 재판 속개가 되면은 가장 이재명에게 바로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것은 선거법 사건이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이 이제 갓 시작되는 단계이긴 하지만은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집권을 한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됩니다. 트럼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게 되는 거죠. 그런 까지 다 맞물려 있어서 이재명은 지금 어떻게 하든 이것을 털어내려고 하고 있고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인 이화영의 입이 열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입을 막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